특이점 아지트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보빈 아나운서. 네. 혹시 짠테크라고 아세요? 짠테크. 그러니까 짜다와 재테크를 합쳐서 짠테크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적은 돈이라도 아껴서 재테크를 한다는 건데 요즘에 MZ 세대들 사이에서 네. 이제 저도 MZ 세대니까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보빈 아나운서 그러면 짠테크를 해본 적은 있으세요? 저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음.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관심은 많습니다. 네, 네네. 정보는 많은데 진짜 이 절약하는 게 이 마음은 있어도 실천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네. 돈 모으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 어려운 걸 잘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365일 짠테크 모드로 지내시는 분들인데 얼른 모셔볼까요? 네. 두 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략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전략 유튜버 신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짠테크와 엔잡을 하면서 2년 동안 1억을 모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맹수희라고 합니다. 오, 아직 20대. 20대신데 1억을. 네, 맞아요. 모아서 내 집 마련까지. 와. 와, 대단하신데요? 지금 이 미소가 뭔가 부유함이 느껴져. 네. 이 여유 있는 미소. 야,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얼마나 또 아끼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두 분이 어떻게 돈을 아끼고 계시는지 네. 빨리 좀 보고 싶거든요. 먼저 우리 신보영님 영상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모님이랑 와. 같이 살고 계신 네. 거예요? 뽀롱아, 뽀롱이 일어났어? 아우, 귀엽네요. 뽀롱이에요, 뽀롱이. 네. 가는 거 어때? 맞아요. 커피 값이 나가면 네. 진짜 많이 나가잖아요. 홈메이드 커피를 들고 산책 가자. 아이고, 어디 가니? 좋은가 봐요. 몇 살인가요? 한 7살 정도. 오. 7살. 개당 800원. 네. 저런 프리콘 씨도 거래를 당근 하더라고요. 마켓에 네, 살 진짜. 물건들입니다. 요거 2개 명품백은 엄마 거 있는데 엄마가 이제 더 안 든다고 하셔가지고 당근마켓에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핸드크림 올리브영에서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제가 핸드크림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팔 예정입니다. 이거 옷 같은 경우는 철물점에 팔아도 되는데 다 너무 예쁜 원피스여가지고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에 팔려고 하는데 팔고 파는 돈을 한 수수료를 제가 한 10% 요 정도를 떼가지고 엄마한테 수수료 10%를. 파는 네. 돈을 엄마한테 주는 쪽으로 해서 소소한 수입을 조금 벌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모가모가 샴푸인데 엄마랑 아빠랑 쓰시더니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팔으라고 하셔서 얘도 똑같이 팔려고 합니다. 수수료 받으려고 막 팔 생각 없으신데 부모님한테 막 강요하고 이러는 거 계시죠? 부탁을 받으면 그때 하고 있어요. 음료 쏘신 거예요? 종합소득세로 환급 받으셨어요. 이야. 와. 매니저님이 김밥 주셨는데 맛집이래. 우와, 저녁 해결.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닥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 없는 게 성공하잖아. 프로그램 쪽에서 출근하기 전에 모다 샴푸를 택배를 어제 붙이고 부모님이 가려고 네. 합니다. 하신 거. 네. 아주 냉정하시군요.
아, 필라테스 강사님이세요? 네, 저 아, 프리랜서로 필라테스. 필라테스 네. 하고 있어요. 저도 좀 하긴 했는데. 네. 아주 조금 했죠? 네. 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 스트레칭 하시는 네. 거예요? 되게 시원해요. 어. 어머머. 아, 저건 뭔가요? 왜 저런 거 하시는 거죠? 아플 것 같은데. 아,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겠네. 아,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네, 어머, 불가능할 어머, 것 어머. 같아요. 와. 오. 법인 아나운서 저 가능합니까, 저거? 네? 와. 저건 전 처음 보는 동작인데. 어머, 다리를. 어머. 아, 실패예요. 저희가 봤을 때 성공인 것 같은데. 어머니 동그랗게 만들어줘야지. 맥주랑 같이 하는 오징어 볶음. 근데 이게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지출을 정말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쵸. 네. 어제 먹고 남은 오징어랑 아침을 먹어요. 매니저님이 뭘 많이 주시네요. 오. 어우, 시원하겠네요. 냉면에 깍두기가 맞는 건가요? 뭘 먹어도 뭐 깍두기랑 먹으면 맛있죠. 네. 어디 갔어요? 아까 그 많던 거 다 어디 갔나요? 설거지한 그릇 아니. 네,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상, 그리고 네. 마지막 그 냉면 순사까지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야. 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의 일상이 나온 건데 수요일에 끝난 이유가 혹시 목요일부터는 지출 많이 하거나 그러신 거 아니세요? 아, 제가 저주는 금요일까지 무지출을 했어요. 기프티콘을 쓰긴 했었는데. 아. 네.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게 부모님의 물건을 팔아서 수수료로 판매 그 수고비를 받으시는 거. 이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게 되셨어요? 일단은 저는 중고거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합니다. 근데 네네. 좋아요. 중고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제 물건이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어요. 아, 다 팔아서. 네, 다 팔아서 이제 팔 게 없어요. 너무 파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중고거래 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 뭐 지인 친구분들이 이렇게 귀찮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내가 대신 팔아줄 테니까 수수료를 좀 나한테 주고 이렇게 해보자 하는 식으로 제안을 드려서 이제 오케이 하면은 제가 대신 팔고 소정의 수수료를 제가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좀 더 사진을 좀 잘 찍어서 네. 잘 파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아마 또 이제 많이 팔아보셔서 잘 파시는 게 아닐까. 뭔가 네. 노하우가 있으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보통 새 옷 같은 거나 뭐 그냥 얼마 안 입은 옷들은 상태가 좋은 옷들은 중고에 팔면 되는데 맞아요. 완전 못 팔 정도의 상태의 옷들이 있어요. 네. 그런 옷들 같은 경우는 모아놔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모은 거를 철물점에 가져가면 철물점이에요? 네, 철물점에 가져가게 되면 철물점은 철을 파는 거. 네, 옷도 받아요. 옷도. 헌옷도 아니, 그 동네 받아요. 철물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 정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옷을 갖다 드리면 옷 무게를 재서 아. 소소한 돈을 주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많게는 밥값까지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적게는 커피값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 철물점을 지금부터 좀 물색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진짜. 이야, 우리 맹소희님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으시면서 음. 부수입도 벌고 그렇게 절약 생활을 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어떤 눈빛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를 판매를 해서 수수료를 얻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이야, 이야, 도입하시라고. 이야, 좋은 팁을 네. 제공해 주셨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좀 해봐야겠어요. 부모님 물건 뭐 없나.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짠테크를 처음 이제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이 곧 예정이어서 언제세요? 언제세요? 아마 내후년쯤 할 것 같은데 네,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짠테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결혼 자금이 많이 모으셨을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저는 아직 짠테크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모으진 않았어요. 근데 짠테크를 그럼 하기 전에는 어떠셨어요? 원래도 좀 절약을 잘 하시는 편이었나요? 아니면은? 저는 지출할 때 그때는 예산 없이 그냥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월급을 받으면 90%에서 100%는 저축과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써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예 없어가지고 저는 예산이 30이면 30 안에 쓰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50이면 50 안에 쓰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모아둔 돈이 없죠. 맞아요. 제가 방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90%, 100% 월급을 저축하면 그러면 뭐 어떤 돈으로,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한 번 100% 저축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생활비로 비상금을 썼던 것 같아요. 원래 조금 모아두셨던 네. 비상금을. 제가 월급을 받으면 10만 원씩 항상 비상금 통장에 넣어놔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비상금 통장이 한 67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꽤 많이 먹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상금을 많이 제가 가지고 있게 되면은 조금 생각이 안일해지더라고요. 내가 비상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들게 돼서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 방지하고자 중간에 한번 이게 생활비 비상금 꺼내서 터는 식으로 해서 그때 비상금을 쓰고 그 100% 저축을 했었어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네. 네. 지금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런 표정이죠 지금 보면은. 아니, 100%쓸 수는 있는데. 저는 120%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와, 100% 저축이라는 거는 진짜 대단하시에요. 근데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먹는 음식 같은 거는 거의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부분이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큰 베니핏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네, 정말 엄청 크고 네. 저도 자취에 대한 로망이 조금 있거든요. 원래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자취하는 친구들이 다 나오지 말라고 집에 계속 있으라고 나오면 다 돈이라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이 내보내실 때까지는 집에 계속 있을 생각입니다. 이 방송 듣고 아마 부모님께서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부수입은 어디서 어떻게 생기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앱테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중고 거래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많이 나오는 거면은 금융 수입, 이자라든지, 그리고 투자 그걸로 나오고 있어요. 투자가 마이너스가 아니신가 봐요. 네. 수익이 좀 나시나 봐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나고 있어서. 근데 아까 앱테크라고 하셨잖아요. 앱테크 아세요? 네? 앱테크. 앱테크. 앱으로 뭔가 재테크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런 게 요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는 뭐 어떤 그런 금융 앱 같은 거는 이제 매일 들어가서 출석 체크를 하면 뭐 포인트를 준다든가. 그렇죠? 네. 저 그런 거 있어요. 네. 만보기. 맞아요. 걸으면 만보를 뭐... 걸으면 맞아요. 100원이 들어와요. 네. 네. 깜짝 놀라셨죠? 많이 걸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실천이 쉽진 않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퀴즈를 푼다든가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어떤 걸 주로 그럼 많이 하세요? 저는 다 해요. 그리고 아. 이제 설문조사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뭐 앱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당첨이 돼서 그걸로 뭐 생필품을 받기도 하고, 아, 생필품도 줘요? 뭐, 네. 뭐 기프티콘을 받기도 하면서 네. 조금 지출을 줄이고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무엇보다 이제 그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어디에 쓰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어,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최근에는 이제 생활비 30을 썼었고, 고정 지출 포함하면은 한 42만 원 정도요. 42만 원. 네. 그 정도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까? 네, 남았어요. 그럼 뭐 남았다고요? 남았다고요? 그러면 교통비랑 뭐 그런 거 다 포함이에요? 뭐 네. 항목들이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고정 지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에서 네. 살다 보니까 핸드폰비랑 아, 그렇죠. 그리고 교통비밖에 들지 않아서 그게 이제 12만 원이에요. 아. 보통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친구들을 만나서 맞아. 술 한잔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혀 뭐 그런 건 없으신가 보죠? 그럼 모임은 가요. 모임은 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모임만 가고 제가 완전 좀 내향형이어가지고 모임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그것도 결정적인 게 저는 외향형 아주 외향형이시죠. 아주 저 꼭대기. 모임이 없는 날이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참. 근데 이게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꼬박꼬박 이제 다 다르면 이제 사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생필품 이런 것들.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보통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지출 들어가는 게 옷이랑 그리고 화장품일 텐데 맞아요. 네. 저는 필라테스 강사이다 보니까 네. 사실상 옷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아, 운동복에 네. 거의 주로 입으시니까. 화장도 저는 아무래도 운동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하고 가면은 다 번지고 막 이래서 그냥 기초 화장품만 쓰기 때문에 그렇게 화장품비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앱테크에서 이제 샘플 받기도 하고요. 뭐 신규 가입 이벤트 뭐 이런 걸 해서 샘플로 받아서 샘플로 조금 연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희님께서는 옷이나 화장품 이런 데 지출 많이 하진 않으세요? 저는 옷을 잘 사입진 않는데 사게 되면은 이제 중고에서 구매를 하는 편이기도 해요. 네네. 아니면은 포인트를 모아서 이제 포인트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제 구매를 하고 있고요. 또 화장품은 저렴할 때 조금 사두는 편인데 세일할 때. 네, 네네. 세일할 때 맞아요. 사두기도 하고 또 만약에 뭐 화장품이 기존에 있다면은 똑같은 거를 또 사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만 봐도 립스틱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한 개만 지금 거의 2년 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그게 네. 가능한 겁니까? 그래도 이제 빨간 립스틱이 있으면 네. 이번에는 약간 그 핑크 립스틱이 그렇지. 바르고 네. 싶고 이런 욕구는 좀 생기지 않으세요? 그러면 조금 진하게 바르면 빨간색이 되고요. 조금 연하게 바르면 그럼, 네. 야 정말 이분들에게 오늘 진짜 현명하시다. 엄청난 걸 배우고 있네요. 맞네. 네네. 아, 이게 음영을 약간 조절해주면. 맞아요. 몰랐네. 네. 그런 그렇군요. 효과가. 네. 아니 꼭 뭐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진짜 이건 너무 먹고 싶어. 이건 꼭 사야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신에 주식을 사요. 네? 주식? 주식? 우리가 아는 그 주식. 네. 제가 만약에 커피가 너무 먹고 싶으면 네. 그 관련 회사 주식을 사든지 아 그 별다방 주식. 네, 뭐 그런 거. 와, 이건 진짜 다른 발상이네요. 오. 내가 이걸 그냥 사 먹으면 돈이 없어지는 거지만 음. 주식을 사면 남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엄청난 발상이네요. 와. 커피 치워야 되겠네. 근데 데이트하다 보면은 사실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나가는 거 이제 잘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아껴서 데이트를 좀 할 수 있어요? 데이트 비용 같은 경우는 데이트 비용도 예산을 잡고 뭐 한 달에 한 번 저희는 이제 멤버십으로
공짜 영화를 본다든지 아,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네. 기프티콘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10,000원 분식 데이트, 10,000원 데이트 막 그런 걸 하면서 데이트 비용을 조금 아끼고 있어요. 신보영님의 그 짠테크 생활에서 이제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제 유튜브를 보고 아 정말 많이 배운다, 대단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100원, 200원 그거 아껴서 뭐 하냐, 조금 이쁘고 젊을 때 꾸미고 다녀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이 있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둘 다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티끌 모아 티끌이 거기서 멈추면 티끌이고 계속 지속이 되면 태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귀를 듣고 좀 한 귀를 흘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을. 너무 박수 건강하고 한번. 네, 현명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야, 이런 그 나만의 네. 어떤 꾸준히 밀고 가는 이런 그 맞아요. 힘. 짠순이 DNA랄까요? 그런 게 저는 좀 부럽습니다. 많이 좀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좀 배우셔야 돼요. 그런 게 DNA가 아예 없으신 거 아니에요? 좀 심어주세요. 좀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거 내가 좀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 한때 그런 앱을 많이 깔았었어요. 해보려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영님만의 노하우, 짠테크 노하우를 좀 알려주신다면. 저도 생각이 같은 게 짠테크는 오래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재미를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래 건강하게 재밌게 할 수 있으려면은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써 있고 그리고 디데이 날짜가 써 있고 이렇게 한 달 예산으로 이렇게 점점 좀 쓰면 줄어드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에너지 막 줄어들듯이. 네, 맞아요. 약간 게임 HP 이렇게 네, 줄듯이 네. 그렇게 게임처럼 생각하면서 해도 재밌어요. 그리고 뭐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 무지출 5일을 하자 이렇게 퀘스트식으로 뭐 오늘은 집밥 먹자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서 하면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지금 오래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미션 깨듯이 도전 네. 깨기 하듯이 나 오늘 이거 성공했어. 이런 마인드로 도전하면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뭔가에 성공하신 분들을 뵈면은 네.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끝까지 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죠? 네. 끝까지. 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또 네. 이 두 번째 영상은 말이죠. 네. 이 맹소희님의 영상을 볼 차례인데 우리 소희님께서는 현재 자취 중이시라고요? 네, 맞아요.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취하면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좀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짠테크를 하고 계신지 영상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엔잡을 하는 27살 농언니입니다. 짠테크로 주문했던 택배들이 문 앞에 쌓여 있길래 오자마자 뜯어주고 있습니다. 제일 기분 좋은 때죠. 네. 택배 상자 뗐는데. 많이 사셨는데요? 도시락 김이랑 강아지 사료랑 간식 그리고 닭가슴살을 구매를 했습니다. 총 다 해서 1,89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되게 저렴하죠. 890원이요. 1,890원이 말이 돼요? 저는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 모든 식비나 생필품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줄줄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짠테크를 활용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로 거의 받고 그래서 네. 예, 맞아요. 1,890원이 된 거예요. 오늘은 당근 거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당근에서 운 좋게 괜찮은 식탁 세트를 발견을 해서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직접 집 앞까지 가지고 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뭔가 드릴 만한 게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나랑드 사이다 2캔을 챙겨서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식탁이 너무 무거워서 깜짝 놀랐어요. 식탁과 우와, 의자 좋은데요? 2개 세트로 네. 해서 득템 2만 하셨네요, 원에 득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식탁 없이 계속 컴퓨터 책상이나 바닥에서 상을 피고 밥을 먹곤 했는데 드디어 저에게도 식탁이 생겼습니다. 비록 식탁을 놓은 덕에 안 그래도 좁았던 집이 더 좁아지긴 했지만 앞으로 밥을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먹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20만 원보다 훨씬 비싸 보여요. 오. 제가 아침에 요거트를 먹는 편인데 이 귀여운 그릇에 담아 먹고 싶은 마음에 쓸데없는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고 있는 지출입니다. 100원인데 배송료가 3,000원이군요. 네. 아, 요거트 볼로. 네, 맞아요. 비록 요거트 볼이 굳이 삶에서 필요한 지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3,100원을 지출하고 제 나름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 항상 드시는 건가 봐요. 네, 이렇게. 아침마다 네. 먹고 아. 있어요. 저는 당근 거래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믹서기를 사놓고 진짜 사용을 거의 안 했거든요. 언젠간 쓰겠지 하고 그냥 냅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당근에 팔기로 했습니다. 2만 원이요? 네, 맞아요. 네,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도 안 쓰는 믹서기 있는데. 아, 진짜요? 오늘은 어묵 우동과 삼각김밥을 먹을 거예요. 마트에서 우동살이랑 사각 어묵을 사왔고 그 외에 어묵은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어묵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 맛있겠는데요. 삼각김밥을 반으로 잘라서 우동집에서 팔 법한 삼각김밥 느낌을 줘봤어요. 제 어묵 우동을 맛있겠는데. 맛보더니 진짜요. 너무 푸짐하네요. 맛있다고 극찬을 해줘서 너무 기분이 저 좋았습니다. 혼자 저거 다 드시는 줄 요리를 했을 알았어요. 때 더 맛있게 먹어주면 아, 누가 기분이 되게 계셨군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퇴근하면서 장을 봤고요. 아침에 먹을 요거트 3통이랑 계란 한 판과 블루베리를 샀습니다. 총 다 해서 9,988원에 구매를 했어요. 집 근처 마트에서 온라인 픽업 행사를 하길래 그 행사를 활용해서 8,000원 정도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우와. 했습니다. 아, 역시 알뜰하시네요. 앞으로 10일 정도 동안은 따로 식비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커피를 직접 타서 텀블러에 담아와 커피값을 아꼈습니다. 이 장면은 아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네요. 네. 오늘 저녁도 과일 요거트고요. 제가 복숭아 사고 나서 요거트를 먹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복숭아와 블루베리를 넣어 먹으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야, 저녁은 맛있겠다. 이렇게 간단한 듯 간단하지 않게 챙겨 먹었습니다. 저 밥이에요? 저녁 밥? 네, 요즘 다이어트 하고 어머. 있어서. 네. 너무 간단한데요? 최근에 해보고 싶은 또 다른 일이 생겨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면 회사를 관둘 생각은 전혀 없고 지금처럼 회사와 함께 병행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회사와 엔잡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고생하고 열심히 살면서 부를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꿈인데요. 과연 제가 그 꿈을 이루게 될지 앞으로도 제 영상에서 점점 더 나은 롱언니가 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야, 롱언니의 우리 맹소희님의 영상. 이게 돈을 안 쓰는 영상도 아니고 말이죠. 오히려 돈을 쓰는 영상인데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서 이렇게 쓰시는 게 정말 야무지게 잘 쓰시는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요거트 너무 먹고 싶었어요. 복숭아 들어간 요거트. 그거를 한 끼로 그게 가능합니까?
요즘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어서 네.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시네. 네. 아니 근데 일단 그 택배 네.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뭐 닭가슴살, 뭐 사료도 있었고요. 네. 강아지 사료도 엄청 많았는데 그게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1,890원. 1,890원. 와,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이벤트들을 활용해서 포인트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무료로 구매한 것도 있고 또 포인트 활용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1,890원에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배송비는 없어요? 네, 무료 배송이. 아, 무료 배송. 네. 1,890원. 와, 최고다, 진짜. 대단합니다. 네. 우리 신보영 님도 영상 아주 재밌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같은 전략 유튜버로 출연 중이지만 넘사벽이신 것 같아요. 아니, 서로 넘사벽이라고 하시네요. 아니, 서로 배워가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 부모님 집에서 사니까 아, 그렇죠. 어찌됐건 부모님 반찬이나 막 부모님 살림을 좀 맞아요, 많이 맞아요. 사용하는 편인데 소희님은 그런 거 없이 혼자 장 보고 혼자 쇼핑해서 이렇게 차려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이벤트도 되게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또 구독 누르시겠네요. 네. 짠테크 뭐 동지로서 이렇게 궁금하신 것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이벤트는 어디서 정보를 얻어오세요? 아, 여기서 또 정보를 정보. 캐리하시는. 아. 제가 짠테크 절약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어요. 네. 2년 동안 함께 절약을 하는 온라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벤트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또 활용하기도 하고 또 절약 카페나 이런 오픈 채팅방에서 이벤트 정보를 얻으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워낙 식비가 비싸잖아요. 네. 이제 혼자 사시니까 아무래도 식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한 달에 그러면 지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식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만 원 이내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5만 원이요? 네, 진짜 안 쓴 달에는 0원이 나왔던 적도 있어요. 네? 아니, 영원, 우리가 아는 그 잠깐만. 영원, 그게 아니고 영원. 네, 0원. 아니 잠깐만 다이어트 한다고 아예 굶으신 거 아니시죠? 네, 새끼 다 거의 챙겨 먹는데도 0원이 네. 저는 지금 순간 5만 원이라고 해서, 아니, 갑자기 그런데 일주일 5만 원 영원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벤트들을 계속 활용하다 보니까 네, 식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라고요. 네. 안 드시는 건 아니죠? 너무 잘 챙겨 먹어서 오히려 짠테크를 하고 네. 살이 더 쪘어요. 제가 지금 한 10kg 정도 찐 거거든요. 너무 잘 먹어서 오히려 네. 이제 이벤트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와. 야, 이거. 지금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네네. 와. 네. 그럼 자취하면서 혹시 더 아끼려고 어떤 부분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전기세나 이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제 안 쓰는 코드 같은 건 뽑아두고 또 한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지 않고 거의 외투랑 이제 양말을 신고 지내거든요.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잠시만요. 네. 보일러를 틀지 않고 네. 외투, 이거는 거의 이글루 아닌가요? 네.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최근에 올해 겨울 때 이제 중고 카페에 이제 물건을 팔기로 해서 그분께서 오셨어요. 네. 근데 문을 여셨는데 밖에보다 더 춥다고 놀라시더라고요. 밖에 지금 영하의 기온인데 문을 열었더니 더 춥다. 정말 이게 확 느낌이 확 오네. 뭔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더운 날 집에 가서 냉동실 문을 탁 열었을 때 왜 그런 느낌? 막 한기가 막. 네. 와.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와, 이건 진짜 인정. 그리고 또 이제 그 보일러, 전기세 이런 거 말고도 네. 생필품을 조금 저렴할 때 대량으로 사두기도 하고 네. 이벤트들을 계속 활용을 해서 조금 저렴하거나 무료로 구매를 해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용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개인 용돈은 이제 식비랑 생필품이랑 개인 용돈 다 포함해서 10만 원 이내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는 개인 용돈 6,200원으로 이제 지출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6,200원? 잠시만요. 한 달에요? 한 달에 6,200원. 네. 하루 아니죠, 아니, 하루? 죄송한데 네. 그 6,200원을
어디에 쓰셨어요, 진짜? 쓰셨습니까?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요거트볼을 2개를 구매를 했어요. 아, 네, 한 달 동안에요. 네 맞아요.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지출을 했고 그거 말고 옷이나 화장품은 그냥 기존에 있는 걸 쓰다 보니까 따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 지금 옆에 여기 신보영님이 내가 졌다. 약간 그런 표정이세요. 진짜. 이렇게 또 아껴 쓰고 뭐 그런 건 좋은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들도 좀 안 만나게 되고. 네. 아무래도 또 친구들 이제 만나게 되면은 좀 눈치 보게 되고. 돈을 써야 되잖아요. 일단 네. 사람을 만나면. 그러다 보면은 좀 인간관계에 좀 소홀해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어떠세요? 저도 이제 그 신보영 씨랑 마찬가지로 네. 저도 완전히 그 파워 아이예요. 파워 아이. 완전 내향형이라서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좀 많거나 이러지도 않고 또 모임에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수의 친구들하고만 네, 네, 어울리는데 네, 네. 그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만남이 조금 적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크게 지출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태까지 뭐 절약을 한다고 해서 친구들을 못 만나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 그래도 그 적은 친구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보니까 N장러라고 네. 나오던데 그럼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이제 평일에는 퇴근 후에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주말에 또 이제 아르바이트랑 온라인 이제 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부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이게 평일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가면은 바로,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눕게 되는데. 쇼파와 한 몸이 되고. 예. 네. 근데 우리 맹소희님은 편의점 알바까지. 네. 야, 아, 진짜 부지런히 사시네요.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엔잡의 짠테크에 언제부터 이렇게 절약하고 저축하는 그런 짠테크 생활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본격적으로 짠테크를 시작한 건 2020년 2월이었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돈도 없으셨고 또 보험도 들어두신 게 없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이제 그렇게 아버지를 이제 잃고 나서 만약에 그때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나라도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짐을 하면서 더 이상 내 인생에선 소중한 사람을 돈 때문에 잃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짠테크를 악착같이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 또 말 못할 그런 또 아픔을 네. 갖고 계셨군요. 네. 아, 야, 정말. 그런 계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짠테크 그러게요. 생활을 또 악착같이 하시게 되셨다는 게 참 이해가 가면서도. 아버님 생각이 참 지금도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문득문득 이렇게 그죠? 맞아요. 지금 이제 와서 느끼는 건 내가 그때 조금만 절약해서 돈을 모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많이 모으거나 이렇게 저축하진 않으셨었어요? 저축은 아예 하지 않던 욜로였어요. 음. 제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또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매달 쓰는 소비가 버는 돈보다 더 컸었거든요. 그렇게 소비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빚이 늘면서 이제 휴대폰 요금도 미납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채권 추심 경고장도 받게 되면서 아. 그렇게 이제 조금씩 빚이 쌓여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정신을 차려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손 벌릴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업체 대출인 연 34.9%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아, 네. 그 유명한 정말 네. 높은 30몇 금리에. 고금리에. 네, 그 대출을 이제 받아서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그때 정말 겁이 없고 철이 없었던 게 그 네. 대출금을 매달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 대출금마저 납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경제관념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대출금을 납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독촉장이랑 독촉 전화가 날라오면서 그때 그렇게 점점 더 빚이 쌓여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유, 그런 또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우리 가는 맹소희님이 네. 해외 여행을 갔다는 게
그러니까 전혀. 네. 네네. 지금과는 정반대의 삶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생각하시면 아니 내가 예전에 어떻게 그랬지? 좀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끔 제 과거를 떠올려도 네. 내가 그랬을 때가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아, 그럼 과거에 네. 나를 향해서 네. 한번 소리를 치시든가 한마디. 네. 따끔하게 한 말씀 하세요. 네. 정신 차리고 돈 모아라. 이야, 정신 차리고 돈 모아라. 아, 진짜. 네네. 저의 젊은 시절에게도 하는 얘기 같았어요. 네. 아니면 그럼 돈 아끼려고 나는 이런 것까지 해봤다. 혹시 이런 거 두 분 있으세요? 보영님. 저는 양말 바느질을 했었어요. 양말을 꿰매서 다시 네. 신으신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엄지발가락이 조금 들려 있어가지고 양말을 신으면 항상 그쪽 부분이 구멍이 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일회용 양발처럼 이렇게 매번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그걸 이제 바느질을 했어요. 저는 미용실에 가는 게 아까워서 머리를 한 1년 넘게 길렀던 적이 있어요. 오. 네. 1년 넘게 하면 어느 정도? 그 당시에도 머리가 길긴 했는데 네. 한 여기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왔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잘라야겠다 싶어서 부엌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부엌가위요? 네. 부엌가위로 저는 김은 잘라봤는데 아까 이제 보영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주변의 반응은 어때요? 그런 짠테크를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가족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푼돈 아껴서 뭐 할 거냐, 뭐 모으겠냐라고들 많이 했는데 이제 1억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한 걸 보고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진짜. 그렇게 그게 가능했냐라며 비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 1억 모아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 와. 궁금한데 솔깃했는데 내 집 마련 어떻게 그럼 하신 거예요? 이제 2년 동안 1억을 모아서 그 1억을 부동산으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주말마다 계속 임장을 다녔어요. 네. 임장을 다니다가 이제 금매로 나온 분양권이 있어서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양권을. 그러니까 분양권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약 통장으로 청약을 해서 네. 이제 분양을 받잖아요. 네. 근데 우리 소희님은 이제 그 분양권 자체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잔금을 위해서 더 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이야. 와. 내년에. 네. 이야. 갑자기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야, 임장이라는 또 부동산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아까 쓰셨어요. 네. 아, 고수, 야. 고수. 네. 와. 혹시 목표 금액이 있습니까? 저는 10억이 목표 금액이에요. 10억. 네. 10억 모으기. 네. 그거 금방 이루실 것 같은데 몇 년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40살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요즘에 워낙 이제 짠테크가 좀 대세잖아요. 네. 젊은 이제 분들도 이제 무지출 뭐 이런 식으로 짠테크에 관심이 많으신데 도전을 하려는 분들에게 이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에도 이제 나에게 맞는 운동이나 이제 식이요법이 있듯이 짠테크도 나에게 맞는 짠테크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남들이 돈을 안 쓴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쫓아갈 필요 없고 나만의 방식에 맞게 짠테크 생활을 이어오면 될 것 같아요. 또 짠테크를 하다가 외롭거나 힘든 게 있으면 이제 혼자 참지 말고 그 안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어울리고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지내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카페나 오픈 채팅방 같은 데 들어가서 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더 동기부여도 되고 짠테크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네. 네. 당장 들어가요. 네, 좋아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하는 것보다 동료들이 있으면 같이, 나보다 더 아끼네? 막 이러면서 이제 경쟁도 되고,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가는 길이 아무리 멀어도 네. 함께 가는 사람, 이 동반자들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네, 그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 아나운서 팀에서 네. 좀 해볼까요? 아니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정말 많은 걸 저희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얻어갑니다. 네. 네, 블로그 일단은 많이 참고하고 음. 두 분의 채널을 제가 구독하면서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계속 짠테크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네. 계속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보여드릴 수 있게 유튜브로 많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처럼 짠테크와 엔잡을 하면서 이제 먼 미래에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야. 네. 아. 정말 멋지세요. 네, 두 분에게 많이 배워갑니다. 네. 네. 앞으로도 두 분이 건강한 짠테크 생활을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강북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재활용 나눔회장 꿈의 장터를 3년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 토요일 강북구 구민운동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꿈의 장터는 주민들이 직접 중고 물품들을 판매해 교환하는 나눔의 장으로 중고 물품을 재활용해 생활 폐기물을 줄이고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실천하여 환경 지킴 역할에 일조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장터입니다. 참여자들이 가족 단위가 대부분으로 자녀들에게 재활용의 의미를 알릴 수 있는 교육 효과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꿈의 장터에서는 의류, 장난감, 책, 소형 가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중고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강북구는 장터에 120여 개의 판매소를 운영했고 지난 15일까지 판매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변동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했습니다. 강북구 보건소와 환경관리과 등에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혈압 체크해주기, 건강 퀴즈 맞추고 선물 받기, 장바구니 증정과 분리수거하는 방법 홍보하기 등 환경운동에 적합한 내용들로 진행되었고 주민들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만드는데 5초, 쓰고 버리는데 5분, 썩는데 450년이나 걸린다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재사용, 재활용, 재생산 세 가지를 말하는데 재활용 장터에 참여한 주민들의 자부심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 플라스틱이랑 구분을 해서 배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비닐 같은 것도 다 떼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안에 칼이 달린 거라서 이거 긁어가지고 이제 제거를 한 뒤에 따로 또 버려주시면 되고. 건동초등학교 5학년 이나윤입니다. 이렇게 장터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많이 물건 팔아서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방문한 대형마트.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플라스틱과 비닐 천국. 간편하고 위생적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제품이 포장되어 판매 중이었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 없이 장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울산의 태화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비가 와서 사람이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장날의 북적함은 그대로였습니다. 비닐 대신 장바구니, 플라스틱 대신 용기를 사용해서 장을 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 코끝을 자극하는 닭강정 냄새와 귓가에 울리는 꽃게 세일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식물성 재료만 구입하기로 다짐했거든요. 아, 비닐 괜찮습니다. 여기다 왜 되는 아니 진짜 환경 맞아. 진짜 감사합니다. 동물을 착취하지 않으며 지구에도 무해한 장보기 완료. 줍깅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쓰레기 줍기와 조깅을 합친 단어인데요. 오늘은 집 근처 공원에서 친구와 줍깅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생긴 비닐을 가져왔고요. 장갑도 챙겼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공원 입구에서부터 강적을 만났습니다. 바로 담배꽁초. 수십 개의 꽁초를 줍고 나니 눈에 들어오는 공원의 풍경. 가지각색의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피자 박스와 과자 봉지,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 컵은 물론이고 입다 버린 옷과 반려동물의 응가까지. 인류애를 잃을 뻔한 마음을 가다듬고 또 가다듬으며 줍고 또 주었습니다. 짜잔! 깨끗해진 공원의 모습입니다. 제발 오래오래 이 모습으로 있어주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책방 자크르. 환경을 생각하는 책방이자 비건 베이커리 공간으로 노 플라스틱, 노 비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쇼핑백을 기부했습니다. 텀블러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회용 컵 대신 공유 텀블러를 사용하는 카페라니 너무 멋지지 않나요? 시원한 드립커피는 텀블러에 테이크아웃. 빵에 찍어 먹을 블루베리 콩포트는 집에서 준비해간 용기에 테이크아웃. 책방에는 환경과 관련된 도서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변화 중인 저희 집의 모습을 조금 공개할게요. 화장실부터 볼까요? 플라스틱 칫솔은 대나무 칫솔로, 튜브에 담긴 치약은 알맹이만 리필 가능한 고체 치약으로, 통 안에 든 샴푸와 바디워시는 각각 비누 형태의 바로 교체. 하지만 린스류의 제품은 세일할 때 사둔 게 많아서 아직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것을 사용 중입니다. 모두 소진하고 나면 린스바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아크릴 수세미는 천연 수세미로, 통 안에 든 세제 대신 설거지 바로 교체. 소프넛 열매가 끓고 있습니다. 거품이 보글보글하죠?
소프넌 열매는 세탁할 때 세제 대신 사용이 가능한 천연 열매입니다. 이렇게 끓이고 난 후의 열매는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한 습관을 하루아침에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물건을 구매하기 전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나의 지구에게 반짝이는 햇살을 받으며 소중한 동물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삶.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봄과 조금은 변덕스러운 여름. 코끝에 살랑이는 가을 냄새와 조금 일찍 어둠이 내려앉는 겨울까지. 멋진 내일을 선물해주는 너에게 조금 더 무해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TBS